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수학사에 관련된 문제들이었고요. 실생활 연경 문제를 한번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채는 방학을 맞이하여 구로구 구로동에 사는 이모댁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모댁에서 사촌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집으로 오기 위해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자, 아래의 버스 번호가 4자릿수인 지선버스의 번호 체계를 설명한 것을 읽어보고 승채는 몇 번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길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버스를 많이 보게 돼요. 근데 버스에는 반드시 번호가 있죠. 자, 그 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자릿수는 출발지의 권역 번호입니다. 그리고 둘째 자릿수는 도착지의 권역 번호입니다. 셋째, 넷째 자릿수는 같은 출발지, 같은 도착지를 가진 버스들 중에서 경로가 다른 버스를 구분하기 위한 번호입니다. 지선버스, 즉 초록버스는 4자리로 구성되고 첫 번째 자리는 출발 권역, 두 번째 자리는 도착 권역, 끝에 2자리는 일련 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 번호가 5714번은 5번 권역에서, 자, 그림 보니까 5번 권역은 동작, 관악, 금천이네요. 그 다음에 7번 권역으로 가는, 그러면은 7번 권역은 은평, 마포, 서대문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5714번은 5권역에서 출발해서 7권역으로 도착하는 버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에서 쉽게 지나가는 버스 번호가 아무렇게나 붙여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약속과 규칙성으로 붙여졌다는 사실, 실생활에서 수학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모댁에서 승채네 집까지는 11번째 버스를 타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승채가 타야 할 버스는 4자릿수로 몇 번인지 알아보시오. 자, 1번입니다. 승채가 타야 할 버스의 출발지는 몇 번 권역입니까? 자, 몇 번 권역이죠? 이모가 사는 곳 구로구 구로동에서 출발해야 되니까 몇 번 권역입니까? 6번 권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승채가 타야 할 버스의 도착지는 몇 번 권역입니까? 자기 집이 관악구 신림동에 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관악구가 있는 곳은 바로 5번 권역입니다. 3번, 승채가 타야 할 버스는 4자릿수로 몇 번입니까? 자, 그럼 승채는 몇 번 권역에서 출발해야 될까요? 이모댁이 구로구 구로동에 있다고 했으니까 6번 권역에서 출발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도착할 권역은 승채네 집이 관악구 신림동에 있다고 했으니까 5번 권역으로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버스 번호는 6500. 그 다음에 몇 번째 버스를 타냐면 11번째를 탄다고 했으니까 4자릿수로는 버스 번호는 6511번이 됩니다. 자, 스토리텔링 수학을 몇 가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스토리텔링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공부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자, 연산은 이제 기본입니다. 계산하느라 시간 많이 보내고 시간 낭비하고 이제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달된 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토리텔링 수학을 공부를 하든 교과 공부를 하든 거기에서 이해한 개념과 정보는 암기를 반드시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나 한번 들어봤어. 언젠간 내가 한번 풀어본
경험은 있어 라고 정도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이해한 개념과 그 다음에 정보는 반드시 암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빨리 한자를 시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배경 지식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어휘력 또한 신장됨을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제 문제, 서술형 문제는 전부 다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수학도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유형 다 마지막을 할 때는 풀이와 식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말로 된 문장을 숫자와 기호로 바꿀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잘 안 된 친구들한테는 먼저 쉬운 서술형, 또 안 된 친구들한테는 네모넣기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제 문제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 문장제 문제에다가 별표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학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장제 문제와 서술형 문제에 자신감을 갖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부 개정 교육과정과 스토리텔링 수학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연산은 기본입니다. 숙달 될 때까지 연산을 시켜주시고 수학적인 어휘력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개념, 정보들, 그리고 배경 지식까지도 반드시 암기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